일단 우리 연말 또 연초로 이어지는 지금 장 흐름은 좋은데요. 네. 계속 상승장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뭐 산타랠리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일단 산타랠리는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또 불만이 있죠. 그렇죠. 내 건 안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갔다. 지수는 하여튼 오르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8.15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반도체 비중 많이 실으셔야 된다고. 예, 근데 이제 지금 그쪽 위주로 갈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상반기도 오늘도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알테오젠, ABL 바이오, 호재 나오면서 두 회사가 좋았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코스닥도 약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근데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좀 이끌면서 바이오가 좀 약간 도와주는 형태,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정책 이슈로 이제 올라오는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사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 지금 코스피 4,100선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환율도 그렇게 넉넉치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요새 정말 많이 사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1조 8천억 가까이 샀고 선물도 한 6,500억 정도 샀는데 이 보니까 전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몰렸네요. 삼성전자만 1조 2천억, 하이닉스를 7,700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반도체를 사는 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한국 증시를 산다고 봐야 될까요? 반도체를 산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요? 네, 지금은 반도체를 산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마 이제 한국 증시를 산다라고 하면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뭐 지주라든지 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살 텐데 아직은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사는 걸로 보이고 마이크론이 지금 3일 연속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는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대응하셔야 되고 일부 지금 또 코스닥 쪽은 바이오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증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상승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거니까 리스크 관리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수급이 쏠리고 좋은 흐름을 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다른 데들은 다 수급이 망가지고 오히려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경제 규모도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조선 나쁘지 않죠. 방산도 나쁘지 않죠. 주가가 나쁠 뿐입니다 지금. 주가가 쉴 뿐이죠.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물론 반도체가 편중이 많이 되긴 했지만 탄탄하게 지금 현대차도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다음에 펀더멘탈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모멘텀을 받으면 이 가버넌스 이슈가 좀 저는 현대차 그룹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배 구조가 아직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만 아마 정리가 되면 그거 기점이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일 텐데 그러고 되면 아마 현대차가 내년 하반기에 되게 핫한 주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 현대차 이야기 하셨으니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로봇 뭐 이쪽 관련해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포텐셜이 지금 있습니까? 시장의 기대치만큼? 근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여전히 테마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돼서 카메라 정도 납품하지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없죠. 웨이모 관련돼서 우리 현대차는 제공하고 있지만 웨이모랑 뭐 직접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련 기업들이 보면 뭐 라이다 기술도 갖고 있고 뭐 그 칩도 만든다 그러고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레퍼런스가 아직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현대차에만 의존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독일에 있는 뭐 에이다스 회사 하나를 인수했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좋았으면 우리나라 회사 인수했겠죠. 근데 독일 회사 인수한 이유는 다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중소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그냥 단기 테마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 오히려 핵심을 뚫으려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거 사시는 게 맞다. 현대차가 좋아지면 가장 빨리 좋아지는 쪽을 보시는 게.
그래서 그런지 현대오토에버의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받을 때 30만 원 이하로 조정 잘 받을 때 갖고 계시면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은 뭐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차 자율주행 여기에서 어떤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거 이거는 조금 테마로 본다면 네, 그냥 뭐 그래 세진 않다. 네. 자율주행 자체는 좋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혜택 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 로봇처럼 핵심 기술이 확산되기 있느냐. 예, 맞습니다. 로봇처럼 확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시 로봇과 관련해서도 그 현대차 하면 우리가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기대치 네,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이 현대차가 하여튼 요새 자율주행과 로봇과 관련된 테마의 어떤 핵심인 것 같은데 로봇도 일단 테마로 봐야 될까요? 저는 로봇주들은 과하게 반영했다. 너무 비싸다 지금 밸류가. 예,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뭐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너무 과하게 올랐죠, 다들. 근데 그렇다고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거냐?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 시장은 생각보다 중국과 이제 미국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인데 중국을 배제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물론 차지할 수 있는 목이 꽤 있고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액추에이터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액추에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하나에 얼마에 팔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벌써 다이내믹스에 이제 납품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 쉬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숫자를 한번 내년에는 좀 증명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CES가 아마 핵심이 로봇일 텐데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일 겁니다. 이제 그때가 두 테마는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네요. 막 여기에 대해서 예. 그 뭔가 신규 진입 고민을 하기보다 오히려 빠져나올 타이밍을 좀 고민해야 될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시점은 이게 항상 산업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먼저 반영했다가 또 이제 그 거품이 좀 꺼졌다가 실제로 이제 좋아지는 회사들 중심으로 다시 올라가는 재편되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더 깊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뭔가 좀 우리가 공부할 만한 그런 어떤 종목들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투자 전략도. 결국엔 로봇주를 이끌어가는 건 삼성전자랑 이제 현대차랑 이런 대기업 SK나 뭐 이런 대기업들일 텐데 대기업 관련 회사들이 좋습니다. 투자하거나. 예,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 비빌 언덕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쪽이 좋은데 문제는 그쪽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 자회사라는 이유로 계속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갔다.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현대오토에버가 될 것 같아요. 예, 밸류가 비싸지 않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싸죠. 네. 예, 근데 매출은 거의 4조 이상 나오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돈도 벌고. 예, 이익도 그리고 내고. 이제 GPU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각된 거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엔비디아와의 이제 자율주행 협업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럼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나 뭐 아니면 지금 현대오토에버를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로보틱스가 상장하면 지배구조 개편까지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글로비스 같은 회사들도 보셔야 된다. 글로비스가 10% 지금 갖고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정의선 부회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2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서 뭐 할 거냐면 아마 글로비스 주가를 올리든 현대모비스를 사서 지분을 늘리든 그래서 두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의 아이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예. 자,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뭐 한 해가 끝나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지막 주간 어떻게 우리가 좀 이 포트를 정리해야 될까요? 예. 그동안 이제 또 오늘 또 땅을 치고 갑자기 또 후회를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내가 좀 사놓을 걸. 그러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그냥 레버리지 써가지고 푹 담가놓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예. 그랬을 텐데. 찐시황에서도 몇 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지금은 답입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자기 포트를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방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반도체 중심에서. 예, 뭐 지금 주도주들 가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하반기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이끌었거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생각보다 좀 약했고 그러면 이제 내년 초는 뭐가 갈 것이냐.
그러면 그동안 하셨던 조선주가 반등이 나올 거냐, 원전이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직은 반도체랑 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담으실 분들은 조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예, 그래서 포트를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10에서 20%난 종목들 중에 너무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하셔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다,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연말에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좀. 그렇다면 그 좀 담고 빼야 되는 것들 좀 이렇게 좀 나래비를 좀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죠. 이제 뭐 이제 화장품주가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지금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러게요. 예,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화장품주가 올라올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엔 숫자밖에 없거든요. 지금 숫자 잘 나오는 APR만 강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쟁이냐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들끼리.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좋지 않냐? 예, ODM, OEM 비상장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이 심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아, 내가 어느 타이밍에 정리를 한번 해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큰 쪽으로 갈 거냐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오히려 그러면 기회를 역으로 조선주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고요. 네. 또 원전도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방사는 조금 모르겠어요. 아직은 방사는 시장이 원하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내놔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조금 더 큰 계약 유럽 쪽에서 계약이 좀 나와주는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섹터별로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죠. 그렇죠. 그러면 빠지기를 기도했다가 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참 기준이 왜냐면 네. 아까 그 자율주행 말씀하셨지만은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기업이 어디야? 이것도 테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일단 자율주행은 제가 그래서 걸러내고 보니까 별로 없더라. 물론 이제 뭐 SOS랩이라든지 뭐 일부 슈어소프테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관련된 회사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자율주행에서 근데 그쪽도 지금 너무 흔들죠.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우주항공은 지금 딱 제가 3개 종목 보고 있습니다. 그냥 세아베스 지주, 스피어, 그다음에 HVM. 네. 그게 다 결국엔 테슬라랑 관련이 있고 소재에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170회 발사하는 회사랑 관련이 있어야 그렇죠. 돈을 벌죠. 우리나라 지금 1년에 한 번 발사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아직은 모험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 발사체 이번에 올렸다가 떨어지고 했던 그런 회사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우주항공주 이것도 물론 이제 조정을 기다리긴 하겠습니다만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들어갈 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고점 대비 저는 10에서 15% 나오면 그냥 사셔도 된다. 왜냐하면 로봇주는 뭐 실적에 나와서 갔나요? 그렇죠.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은 실적이 나오면서 또 밸류가 좀 비싸질 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선반영을 시킬 거냐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갈 있죠. 것이다. 예. 지금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2차, 2순위로 네. 봐야 되고 1순위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근데 이게 좀 몇 번 드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소부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그러면 다 이거 팔고 저쪽 그 대형주로 넘어가야 돼? 아니면 이것도 같이 갈 거야? 기다리면 돼? 막 고민하실 거란 말이죠. 소부장도 이제 어떤 걸 갖고 계시냐에 다른데 소부장도 대장 위주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전공정에서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 갖고 계셔야 되고 좀 크게 보면 PSK까지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후공정단이나 이제 HBM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지금 다시 달리고 있죠. 네. 예, 한미반도체가 달리면 탄력이 생각보다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테크윙, 뭐 그 다음에 PSK홀딩스 이 정도 보시는 게 맞고 나머지 작은 종목들은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 대장주만. 예, 증설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HBM은 어차피 삼성전자도 이제 뛰어들어서 2월 달부터 HBM4 생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HBM 목구에서 구글의 임원이 잘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또 신문에 나왔었죠. 예. 그러면 이쪽은 오히려 또 캐파 증설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장비단, HBM 관련된 장비 그동안 한동안 소외받았잖아요. 또 다시 볼 기회가 되진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